SiO2 이산화규소에 있던 산소 분자를 연소하기 위해서 빼내서 마저 태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되는 거, 이거는 결합입니다. 그런데 얘네랑은 사실 다른 원소거든요. 다른 원소인데 얘를 둘이 딱 갈라놓는 거, 이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산화규소의 환원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환원을 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강한 불입니다. 아주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흙을 이루고 있는, 특히 여기서 흙은 이산화규소인데요. 요때 산소 원소를 빼내서 연소시키고 남은 나머지 규소, 이때 규소가 남으면은 투명한 유리막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밝혀졌지만요, 예전에 무지하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재가 들어갔다고 했죠. 이 재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유리화 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재가 들어가야지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곡마다 이 재를, 어떤 재를 넣을 것인지, 얼만큼 넣을 것인지, 이게 도곡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화된 표면 있죠. 지금 이 그릇에도 지금 표면에 유리화되어 있는 이 층, 요 층의 광도라든가 두께라든가 색감, 이게 도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배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렇게 가보시면요, 여러 도요에서 나온 자기들이 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은 똑같은 백자, 똑같은 청자인데도 색깔이 다릅니다. 그게 그걸 만드는 도공의 노하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누구 하나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표면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청자입니다. 그래서 청자를 만드는 흙과 청자를 만드는 유약, 그 다음에 백자를 만드는 흙이 다릅니다. 백자를 만드는 건 백토라고 따로 또 125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흙이 고령토하고 비슷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가 망하면서 고려 청자를 만드는 노하우도 소멸돼 버렸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왜구들이 우리나라 그 고려의 그 해안 지방을 약탈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강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려 청자가 태어난 곳이 강진입니다. 강진은 전라남도의 바닷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계속 약탈을 하고, 물론 국가가 튼튼하고 국가의 어떤 그 치안 그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고려 말에는 아시다시피 몽골이 침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왕도 몽골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왕비도 몽골 공주가 오고 원나라가 됐겠죠. 이런 혼란기다 보니까 왜구들이 맘 놓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공들, 청자를 만들 수 있는 도공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짓을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자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가면서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분청사기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분청사기 후에 다시 이제 백자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표면에 유약을 발라서 유리화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물관 가보시면요, 이 유리화된 게 지금 이 컵은 아주 반짝반짝하게 균열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청자나 백자들 보면은 균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빙열이라고 합니다. 빙자가 얼음 빙자예요. 그 다음에 깨질 열자 쓰거든요. 얼음이 깨진 문이라 그래가지고 빙열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게 처음엔 그게 실수였어요. 도공의 실수였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가 나름대로 무늬가 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빙열을 일부러 내가지고 빙열이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화학적으로는 이산화규소 중에서 규소와 산소가 서로 떨어져 나가는 이온, 즉 환원, 원래 지 단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싱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환원입니다. 바로 요 환원 작용이 일어나면서 유리화가 됩니다. 이게 유리막 코팅하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리막 코팅제의 원료도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규소인데요. 이산화규소 분말을 환원시켜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자기는 1200도, 1300도 이렇게 구워야지 환원이 되잖아요. 근데 상온에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즉 유리막 코팅제라는 걸 개발한 사람은 상온에서 규소의 환원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차에다 발라가지고 1200도로 구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제, 이산화규소 분말 플러스 용제, 이 용제, 여기서 용제는 초창기에 아까 82년도에 나왔던 용제는요, 석유계 유기용제였습니다. 왜 석유계 유기용제를 썼냐면요, 휘발합니다. 그렇죠? 기름은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즉 이산화규소와 석유계 유기용제가 합성이 된 거를 액체에다 넣어가지고 액체를 바르면은 그 액체, 용제가 휘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휘발하면서 요 산소 두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러면서 규소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아주 투명한 막이 남아 있습니다. 요 놈이 유리막 코팅입니다. 이게 유리막 코팅의 형성 원리입니다. 말로는 쉬운데요. 그래서 82년도에 나왔던 초창기 유리막 코팅제는 이 유기용제가 완전히 휘발하면서 환원하는데 시간이 무려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팅 작업을 해놓고 2달 동안 비도 맞으면 안 되고 세차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오묘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차를 2달 동안 몰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물은 H2O입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겠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된 게 물입니다. 어쭉 여기에 바로 산소가 있습니다. 얘가 기껏 환원이 돼가고 산소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똑 떨어지면서 O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닿은 부분은 피막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 시공을 해놓은 차에 곧바로 물이 닿아버리면요, 여기가 얼룩으로 남습니다. 이게 피막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게 초창기에는 무려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80년대 초창기에. 이게 여기에 아까 제가 수업 시간 전에 드린 전단지 있죠? 1세대 제품입니다. 그러다가 2세대, 이게 너무 느리다. 이거 2달 동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제를 알코올로 했습니다. 자, 기름보다도 알코올이 훨씬 더 빨리 휘발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빨리 마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피막 형성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주 정도까지도, 요즘은 3일 정도까지도 줄여놨습니다. 휘발을 더 빨리 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간 거, 요 놈이 2세대입니다. 네. 피막 형성 원리는 똑같습니다. 환원이라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사용하는 거는요, 3세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은 웃기게도 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증류수를 써버립니다. 오히려 물입니다. 오히려 물을 용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증류수를 쓰면서 약간 좀 다른 화학적인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물에 희석이 되면서 물이 마르면서 요놈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살짝 열이 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빨리 마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환원 시간을 오히려 1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대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만든 사람만 합니다. 노하우에 아직까지는 노하우입니다.
자, 역설을 보인 겁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물에 담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수분해라 그래가지고요. 공기 중에 수분을 아예 지가 빨아들여서 거기서 열을 발생시켜서 피막을 형성하게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실습할 때 사용하시는 제품하고 또 다릅니다. 걔는 약간 냄새도 조금 다르고 점점 개발하는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한 제품을 받아서 대충 카피, 유사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알코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다음 3세대 노하우를 안 알려줬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실습을 할 때, 비록 실습할 때 사용하시는 제품은 좀 등급이 낮은 겁니다. 저희가 라벨별로 조금씩 있는데, 조금 낮은 등급을 쓰더라도 기본적인 원리, 3세대 제품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역한 냄새가 전혀 안 나죠. 특히 그런데 옛날 초창기 제품들은 석유 냄새가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석유 냄새가 들어간 1세대 제품을 거의 쓰는 수입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만드는 회사가 일본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알코올을 사용한 제품은 지금도 국산이라고 하고 카피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계획을 좀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할 거예요. 왜 계획을 하냐면은 자, 들어가시죠. 왜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딱 끝나면 아마 수업이 끝날 겁니다. 저희 고양이 보이시죠? 저놈이 길고양입니다. 길고양인데 그냥 개 말고 고양이 얘기를 하죠. 그냥 앞에 보이니까. 저 고양이가 원래 저희 저쪽 아래 장항동에 있는 매장에 있던 고양이입니다. 저희가 저놈을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추운 겨울날 어느 날 저희 매장으로 그냥 기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또 생명체인데 그냥 그래 밥이나 먹어라. 그랬더니 이놈이 원래 처음 먹여주니까 안 나갑니다. 물론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왜냐면 오면 먼저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던 저 고양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은 조금 슬픕니다. 예, 혹시 들으셨어요? 예, 좀 슬픕니다. 예, 많이 슬픕니다. 저 녀석이 다른 고양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예, 한마디로 죽방 터지게 여기다 터졌습니다. 가지고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피신을 시켰어요. 이쪽으로. 거기다 놔두면 죽겠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와가지고 등에 보시면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저게 완전히 다 찢어져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놔두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이렇게 꼬매야 된다고.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30만 원 가까이. 예, 왜냐면 마취를 시켜야 돼요. 마취를 시켜야 돼요. 제가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바늘로 꼬매는데 지가 괜찮네 하고 있겠어요? 예. 마취를 시켜야 되는데 그 마취 비용이 보험이 안 되잖아요. 사람처럼. 한 30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기타 치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길고양이인데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좀 솔직히 이건 좀 부담이다. 좀 어떻게 좀 그런 큰 돈 안 들이고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의견을 낸 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각 지자체에서 1년에 일정한 금액의 지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저놈을 딱 보더니 불알이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어차피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취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자기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구청에다가 돈 내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맛이 간 놈, 뻗어있는 놈을 그때 상처를 꼬매자. 소독을 하고 꼬매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니까 목숨은 건졌는데 고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게 좀 슬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고자가 되고 목숨을 산 놈이 저놈입니다. 근데 저놈을요 예전에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고양이가 고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추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저는 암놈인가 보다 해갖고 제가 저놈을 고여사라고 불렀어요. 제 머리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고양이에 여사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 머리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고추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고추가 나오냐? 너 여잔데.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찾아봤죠. 책을 찾은 건 사실 이건 네이버 지식인 봤습니다. 봤더니 고양이는 고추가 안으로 숨어 있대요. 그리고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다가 볼 일이 있으면 나온대요. 그때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고양이는 고추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미 저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이놈의 성정체성을 제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고돌이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고돌이로 불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고고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 그 매장에 있을 때 저희 매장 뒤에 식품 창고가 있어요. 식품 창고 사장님은요, 그냥 참 저 사람은 저보다 더 단순했어요. 그냥 나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건너편에 또 이 신발 대리점 하는 게 신발 물류 창고 하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또 뭔가 이름을 아무튼 뭐라고 따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요, 고양이는 그냥 한 마리의 저놈인데 이름은 다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한 마리인데. 이게 유리막 코팅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가끔 가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손님들이 혹시 무슨 제품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 몰라요. 모르거든요. 왜 제가 다른 제품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지 그걸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모른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무슨 뭐 잘났다고 무슨 뭐 제3세대 뭐 유리막 코팅 쓰는 그 잘난 척은 잔뜩 하면서 왜 이거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 이름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시공점 사장도 가끔 가다가 전화해요. 사장님, 뭐 오늘 어떤 사람이 뭐 좀 영업하는 사람이 왔는데 뭐 갖고 왔고 뭐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뭐 그런 제품이 뭐 새로운 거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그거 아세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한 공장에서 나옵니다. 일본 한 공장에서 나오면 한국 보따리 장사가 이놈이 사가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놈이 사가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놈이 사가서 이렇게 이름 붙이고, 결국 똑같은 건데 라벨에 이름이 달라지니까요, 사온 놈들마다 이름을 달리 붙이니까 이 고돌이가 사실은 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듯이 유리막 코팅제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장님도 알게 됐잖아요. 피막 형성 원리, 환원 막 알게 됐잖아요. 그 산화, 동화 이런 오늘 유식한 단어도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뭐 일본의 한국 사람들 보따리 장사들 상대로 하려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뚝 띄워놓으면은 죽어라고 와서 사간대요. 진짜 며칠 안 지나서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싹 와가지고 너 나한테 팔아라 이런대요. 근데 그게 다 한국량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다 다른 거죠. 마치 신형 뭔가 나온 것처럼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오십시오 그래요. 피막 형성 원리 다시 가르쳐야 돼요. 즉 우리 고돌이가 여러 이름으로 불려봤자 고돌이인 것처럼 유리막 코팅제도 결국은 기껏해야 1세대, 2세대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이름만 추가락 바꾸고 한 20가지 넘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 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1세대 아니면 2세대. 네. 그래서 혹시라도 사장님들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또 어떻게 와가지고 뭐 새로운 거 하나 라벨 희한하게 뭐 병도 다르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쵸,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네. 일단 뭐 무슨 세라 뭐 이름도 많아요. 근데 그래봤자 진짜 무식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유리막 코팅제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라믹 시대가 왔습니다. 요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세라믹, 이거 흙이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세라믹 인더스트리얼, 요업 공학, 무기재료 공학, 이거 다 세라믹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SiO2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이거 같다는 거를 모르고 마치 유리막 코팅의 시대가 같고 세라믹 코팅제 이런 멍청한 놈들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제일 무식한 놈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가끔 가다가 지금 그것도 보니까 요즘 또 안 나온 것 같아요. TiO2 이산화 티타늄을 쓴 코팅제도 한동안 나왔는데 요즘은 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티타늄이라는 이거는 금속의 종류입니다. 비철 금속이거든요. 우리 시계들 중에서 가끔가다 티타늄 바디, 그 다음에 골프채 중에도 티타늄, 그 다음에 요 안경테 중에도 티타늄을 소재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철보다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잘 안 깨지고 안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산소 2개 떼버리고 티타늄 막을 형성을 하게 해가지고 만든 티타늄 코팅제라는 게 한동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놈이 깨집니다. 균열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아까 1, 2세대 제품들 있죠.